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찰개혁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의 논의 중에 저는 증인으로 채택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그래도 논의 과정 중에서 참고인 정도로 좀 합의 수준을 낮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 요구한 4사람의 경찰개혁위원회 관련자들이 전부 다 불출석을 했어요. 저는 적어도 경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경찰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이 있으면 소상히 밝히고 국민과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경찰개혁위원회가 국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분들이 오늘 4명이 다 불출석했는데 저는 불출석한 사유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 이분들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오후에라도 출석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 충분히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아까 여기 갔다가 일로 또 왔습니다. 박승준 그래, 표창원 의원.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의원님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라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의 말씀에서 이미 우리 경찰개혁위원회와 관련된 기록이나 또 증인 출석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납니다. 벌써 좌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합니다. 무슨 군사 독재랑 비교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누굽니까? 공직자입니까? 아닙니다. 경찰에서 지난 과오를 반성하겠다는 의미로 주로 이분들 중에는 과거 경찰이나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들이 또 들어가 계십니다. 이분들께 경찰개혁위원회로 모시는 전제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으신지 하시라. 우리가 다 들어드리겠다. 다만 그 말씀은 하시는 말씀을 모두 집행 이해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분에 대해서 토의를 거치고 현실적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나면 정리된 결과를 가지고 국회에 보고도 하고 국민께 소통도 드리고 그 책임은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이 지는 것이지 그 민간 아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자유를 보장받고 오신 분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 공세를 이미 예견하고 준비하신 상태에서 민간인, 그분들이 무슨 뭐 월급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공적인 권한을 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국민의 대표, 특히 피해자, 약자의 대표로 들어오셔가지고 그간의 강자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경찰 공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와 비판을 제기하시고 제도 개혁에 대한 의사 또 권고안을 제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을 마치 과거의 군사 독재의 무슨 가해자나 혹은 공권력을 가진 그런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시면서 자료 내놔라, 녹취다 내놔라, 증인으로 나와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국민 간의 대화 또는 국회의원에게 전화 걸어온 분이 녹취하고 있는지를 강제 의무화하고 금지하자는 법안까지 발의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생활의 자유, 민간인들의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중시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경찰관도 아니고 공권력 집행하는 분들도 아닌 경찰 개혁을 위해서 모셔온 국민들의 개개적인 사적인 이야기, 발언까지 전부 다 공개하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좋습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그동안 경찰의 감찰 보고서, 백남기 농민과 관련된 조사 보고서 다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권력의 집행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록물들은 제출을 해야죠. 근데 그건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사적인 민간인으로서 국민 대표로 참여하신 분들의 말씀을 하나하나로 공개하라. 그건 저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국회 월권이고 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여야가 합의된 참고인이 안 나왔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박성준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황영철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이거 주시죠. 지난 촛불 집회에서 우리 마이크 좀 올려요. 볼륨 좀 올려요. 안 되네. 지난 촛불 안 돼요. 야, 안 되네. 그냥 하겠습니다.
지난 촛불 집회에서 우리 서울 시민이나 또 우리 지금은 여당인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강화문에서 많이 울려 퍼졌습니다. 국비 기국이라 이게 나라냐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면 얼마든지 공개하고 절차도 민주화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다 이런 말씀을 우선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 또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이것이 경찰 총수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기관이라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반드시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공개해줘야 됩니다. 일반 민간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국정감사입니다.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여기 앉은 경찰청장도 앞에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도 국민 앞에는 누구나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한에 의해서 한다면은 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어떤 권력작용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기관의 대부분 회의 자료는 공개하면 국회의원이 공개하면 다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뒤에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말씀을 두 번째 드리고 싶고 세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징표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백남기 농민 사건 관련해서 살수차 요원들이 청구 인락서 이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약간의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또 경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약간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찬반의 움직임이. 그런데 경찰개혁위원들이 사퇴 배수진을 치니까 우리 청장께서 청구 인락서를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인정하는 이런 개념으로 되고 가고 있는 이런 사항을 볼 때 경찰개혁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니고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는 기관도 아니고 상당한 경찰에 대한 부분의 전반적인 것을 미칠 수 있는 공적 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국정감사를 할 필요조차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건은희 의원님하고 건은희 의원 당이 저도 국민의당 아니고 먼저 하세요. 나는 여행을 봐야 되나. 이재중 의원. 예, 방금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권력작용을 하는 위원회들의 회의록은 모두 공개돼야 된다라는 말씀 정말 잘 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회의체의 성격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 권력을 가지고 감시와 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에 대해서 엄해야 합니다. 국가 권력에 대해서 엄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권능을 제대로 발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경찰개혁위원회의 회의체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이 회의체의 성격에 따라서 달리 보아야 합니다. 권력이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민께 열어둔 그런 기회입니다. 국민께 권능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모든 안들에 대한 수기 과정과 법률적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제도적 완비의 역할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권력에 대항해서 권력이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을 안을 제시해 올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회의체의 성격에 따라서 그 공개업은 달라져야 합니다. 일관성에 대한 얘기를 하였는데요. 여당이 돼도 야당이 돼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실히 느낍니다. 11페이지에 집회 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돼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에서는요. 엄단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불법 시위 엄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위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억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집회 시위라고 하면요. 권력자에 대한
반대적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테니까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권을 잡고 아니고 여야가 된다고 해서 여당, 야당이 된다고 해서 입장이 바뀐 겁니까?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라는 취지에서 시민께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좌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 지금? 이야기 좀.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면 시민 의견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중입니다. 기회를 얻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리적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개혁위원회는 국회 권력이 되려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국회 권력이 또 다른 권력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한 게 아니라 권력을 대신해서 국민을 통제하자고 나서는 것은 스스로의 권능을 망각한 국회의원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자료 제출에 대한 성격은 각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달리 보아야 된다는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알았습니다. 다음. 국회의원은 지금 말로 장난하지 마세요. 건현희 의원. 예, 건현희 의원 들어보죠. 예, 바로 기회 얻어서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지금 뭐 국회의원 본부를 망각했다는 얘기가 맞아요, 이게? 자, 한경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건현희 의원. 취소하시라 그랬어요. 네, 저희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국회의원 본부를 망각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위헌 불신이라고. 네. 자, 쓸데없는 말은 자, 잠깐. 의원님들. 왜 무시하는 거예요? 취소 계획은요. 자, 취소할 수 없다고요? 자중하시고, 건현희 의원 들어봐. 자, 이제, 권력을 자, 잃었는데 지금 국민의 의견은 그냥 들으면 되지. 자, 위원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자중하고, 우리 건현희 의원님, 네. 거기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누굽니까? 공직자입니까? 아닙니다. 경찰에서 지난 과오를 반성하겠다는 의미로 주로 이분들 중에는 과거 경찰이나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들이 또 들어가 계십니다. 이분들께 경찰개혁위원으로 모시는 전제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으신지 하시라. 우리가 다 들어드리겠다. 다만 그 말씀은 하시는 말씀을 모두 집행 이해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분에 대해서 토의를 거치고 현실적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나면 정리된 결과를 가지고 국회에 보고도 하고 국민께 소통도 드리고 그 책임은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이 지는 것이지 그 민간 아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자유를 보장받고 오신 분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 공세를 이미 예견하고 준비하신 상태에서 민간인, 그분들이 무슨 뭐 월급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공적인 권한을 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국민의 대표, 특히 피해자, 약자의 대표로 들어오셔가지고 그간의 강자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경찰 공권력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찰개혁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의 논의 중에 저는 증인으로 채택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그래도 논의 과정 중에서 참고인 정도로 전 합의 수준을 낮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 요구한 4사람의 경찰개혁위원회 관련자들이 전부 다 불출석을 했어요. 저는 적어도 경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경찰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이 있으면 소상히 밝히고 국민과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경찰개혁위원회가 국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해야죠. 근데 그건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사적인 민간인으로서 국민 대표로 참여하신 분들의 말씀을 하나하나로 공개하라. 그건 저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국회 월권이고 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여야가 합의된 참고인이 안 나왔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박성준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한경철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이거 주시죠. 지난 촛불 집회에서 우리 마이크 좀 올려요. 볼륨 좀 올려요. 지난 촛불 안 돼요. 안 되네. 그냥 하겠습니다. 지난 촛불 집회에서 우리 서울 시민이나
또 우리 지금은 여당인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강화문에서 많이 울려 퍼졌습니다. 국비기국이라 이게 나라 에 대한 문제와 비판을 제기하시고 제도 개혁에 대한 의사 또 권고안을 제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을 마치 과거의 군사 독재의 무슨 가해자나 혹은 공권력을 가진 그런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시면서 자료 내놔라, 녹취다 내놔라, 증인으로 나와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국민 간의 대화 또는 국회의원에게 전화 걸어온 분이 녹취하고 있는지를 강제 의무화하고 금지하자는 법안까지 발의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생활의 자유, 민간인들의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중시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경찰관도 아니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분들도 아닌 경찰 개혁을 위해서 모셔온 국민들의 개개적인 사적인 이야기, 발언까지 전부 다 공개하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좋습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그동안 경찰의 감찰 보고서, 백남기 농협과 관련된 조사 보고서 다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공권력의 집행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록물들은 제출을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분들이 오늘 4명이 다 불출석했는데 저는 불출석한 사유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야 간사간 이분들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오후에라도 출석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여야 간사간 충분히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아까 여기 갔다가 일로 또 왔어요. 박성준 그래서 표창원 의원.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의원님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라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장재원 의원님의 말씀에서 이미 우리 경찰개혁위원회와 관련된 기록이나 또 증인 출석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납니다. 벌써 좌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합니다. 무슨 군사 독재랑 비교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